자, 다음부터 두 번 딱. 아까 하던 설명대로면 그러니까 우리 수도하는 곳에 그 심리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체험을 상당히 그 갈구해요. 원하다 못해 갈구해요. 그래서 어떤 걸 체험하고 어떤 걸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거에 대한 의미도 치료 좀 힘들어해서 또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떤 걸 체험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체험만 중요하게 되는 그 현상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 가지 체험한 것을 이제 그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내가 어떤 걸 체험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체험이 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거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별별 것을. 근데 그거는 그냥 체험이에요. 감각이라고요. 이 감각이라는 게 많은 것이 그게 환상도 너무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다고요. 또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경험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든 노력하다 보면 될지 모르겠는데 그 경험이 내 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그 서양인들은 사고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사유를 열심히 해서 어떤 이치를 파악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공부법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는 생각만 하지 않아요. 생각에 해당하는 어떤 사고에 해당하는 체험을 중요시 여겨요. 체험에 해당하는 사고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체험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체험일 수도 있고 자기가 그 어떤 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불교에서 유식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식학이라는 것은 삼매 경험을 해본 중들이 만들어낸 지식이에요. 그냥 사유해서 만들어낸 지식이 아니라고요. 그 유식학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치밀하고 굉장히 깊은데 그게 그냥 그걸 사유하면서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처럼 사유하면서 이렇게 그 이치 따져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알아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경험해보고 경험해본 그것을 그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경험한 게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학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체험하고 체득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으로 하지 않고 또 기준을 논리나 그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기준 삼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체험했는데 그 체험의 깊이 그리고 체험의 원리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야 될 그 기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걸 체험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정말로 그 체험의 원리에 맞는 체험인 건지 또 이런 체험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후에 해 가야 되는 것이기도 한지 또 다른 사람과 소통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너무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만 생각하다 보면 개인의 지식 아니면 개인의 주관으로만 끝날 수가 있어요. 외부와 사람들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없게 되면 그냥 혼자만의 깨우침이거나 혼자만의 세계에서 나올 수 없어요. 수도가 주관적인 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 주관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아까 이렇게 설명하듯이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만 또 말할 수도 없고 또 주관적인 재량이 있는데 그 재량을 주관적인 재량에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보이려면 어느 정도의 또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전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있다 없다 말해줄 때 의도를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량엔 의도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인정하거나 무엇이라고 말할 때 그냥 있어서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어서 이것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상대에 따른 의도가 있을 때 말을 하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와 지금 과거와 지금의 차이일 수도 있고 우리와 서구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사실을 말함으로 해서 그걸 말함으로 해서 의도하는 그 무엇을 의도를 하는 것이에 따라서 의도하는 것에 따라서 말해야 되는 거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사물을 보거나 지식을 획득해 보거나 내가 상대방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한번 해보라고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뭔가 의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해보라고요.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게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걸 말함으로 인해서 뭘 원하는 것이 있는지, 뭘 추구하고 있거나 의도하고 있는지도 봐야 된다고. 의향을 보는 거죠. 상대 의향이요. 그래서 수도의 기본은 말을 넘어가는 거랬잖아요. 가장 기초 단계가 말을 넘어가는 건데 말을 넘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장 초보적인 단계인데 그 초보적인 단계도 넘어가지 못하는 수도자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애초에 가르치면 이제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우리나라 어떤 단체에서도 말을 넘어가기 위해서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가장 초보적인 단계인데 그 초보적인 것마저도 가르쳐주는 곳이 없게 돼버렸다고요. 지금은 말을 넘어가야 되는데 말로 가르치고 말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규칙을 만드는 게 말을 넘어갈 수 있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벌써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의도가 빤하게 돼버린다고요. 사람은 그 어떤 틀이나 프로그램에 집어넣어버리면 이미 그건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천연합의도 있는데 몸이 사라지거나 내가 사라지거나 이런 식의 체험을 하는데 이 체험에서 끝나면 그냥 하나의 체험한 거예요. 뭘 경험한 거라고요. 지나가다가 개 한 마리 본 거와 똑같아요. 나 개 봤어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개를 봄으로 인해서 동물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애완동물이라는 개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애완동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요즘 들어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애완동물 없어요. 가축이에요. 가축과 애완동물 달라요. 생각해 봤어요? 가축과 애완동물 다르다는 거? 다르잖아요. 가축은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애완동물은 못 잡아먹어요. 뭐 잡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또 개념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가축은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르는 그 어떤 동물일 수도 있는데 그 경계가 모호해요. 근데 이제 경계가 확실해지고 있잖아요. 가축과 애완동물. 가축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잖아요, 거의. 내가 시골이나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 한 가축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아요, 거의. 그런 면에서 분명히 개념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요. 개를 봤을 때 생각하는 게 어디까지 내가 개념을 정해가고 있냐고요. 그건 내가 이 천일합이냐 이런 경험을 수련하면서 뭔가 경험하는데 이 경험의 구분을 어디까지 했냐고요. 뭘 알아냈냐고요. 그냥 경험만 했다 하는 건 개 한 마리 본 거하고 똑같아요. 네가 본 게 가축이야 애완동물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이 가능하냐부터 뜨악하겠죠. 근데 분명히 묻는다고요. 네가 경험한 게 신일합이는 건 좋은데 그게 뭐냐고요. 뭘 의미하냐고요. 그게 그로 인해서 네가 무엇이 달라졌냐고요. 무엇을 알아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들은 답답하게 되거나 이건 말이 아니라 그래. 도 닦는 것을 꼭 하는 말이 이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막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변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 말은 더 이상 이제 말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거 자체가 이제 상대의 질문을 막는 건데 상대의 질문을 막는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뭔가 경험한 건 좋은데 그 경험을 인정해 주기만 바라고 그 경험한 걸 가지고 서로의 어떤 지식을 추구하거나 뭔가 이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통하거나 논의하거나 대화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하면 이게 어떻게 도 닦는 거냐고요. 도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닦는 건 도인데 그 도라는 건 그런 고리타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유해야 되고 사고해야 돼요. 이치를 따져봐야 된다고요.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천일합일에 몸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 몸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실 경험 안 해도 돼요. 이런 걸 이해하면. 그걸 경험하면서 알아내야 될 것은 내가 없거나 없을 수 있거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걸 경험해 봐야 돼요. 누군가는 뭐 똑똑하면 경험하지 않고도 알아낼 수 있어요. 이론은 뻔하거든요. 어차피 다 이론이에요. 이론을 이해하고 이론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수 있으면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경험하면서 알아내는 사람들이
대체적인 사람들인데 경험 안 하고 올라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원리를 명확하게 알면 경험 안 하고도 갈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천일합일, 신일합일 뭐 했대요. 그러면서 막 설명을 보고서 거기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내면 그런 거 경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경험하려고 굳이 애쓸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걸. 굳이 저도 사실 뭐 내가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봤나 생각해 보면 별로 전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격이 조금 더러워서 의식을 잃어버린 거에서 두려워해요, 저는. 그게 현실에도 술 취해가지고 필름 끊기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필름을 한 번도 아직 안 끊겨봤어요. 이렇게 의식 놓아버리는 걸 상당히 두려워해가지고 수련을 하면서도 의식이 사라지는 걸 경험한 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거 중요시 여기는 사람한테서는 이제 제 수련은 아직 덜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 입장에서라면.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라면 뭐든지 다 그렇게 경험하면서 공부하려면 언제 다 공부하냐고요. 남이 공부했잖아. 남이 그 경험했잖아. 그러면 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유전을 하잖아요. 유전하는 이유가 그 밑대가 경험한 거는 우리는 경험 안 하고도 그냥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게 이게 그 대를 이어가는 거였는데 생명 연장이고 생명 이어간다는 건 그 위의 지식은 이어간다고요. 이미 위에서 경험했으면 난 안 해도 돼야 된다고요. 근데 위에서 경험한 걸 또 해야 된다고 하면 윗사람이 알아내는 것을 또 내가 알아내는데 평생 걸리면 이게 도찐개찐이에요. 이제 너나 똑같단 말이죠. 내가 그거 하나 알아내기 위해서 60년 걸렸으면 내 제자나 내 자식이나 내 후대 사람도 그거 알아내서 60년 걸리면 똑같을 거란 말이죠. 세상 반복이에요. 제일 귀찮은 게 한 거 또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윗대나 선배들이 알아낸 걸 가지고 전제하에 우리가 공부하려면 그들이 경험한 것 우리가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경험이 뭘 한 건지만 알아내면 돼요. 그래서 이 신일합의는 내가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건데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근데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두렵지 않아요. 죽는 과정이 두렵지. 그래서 안락사 인정하는 거예요. 죽는데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죽는 걸 두려워하거나 죽음의 세계 아니면 사후의 세계, 죽음이 두렵거나 꺼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은 이후의 시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니면 사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니면 남겨진 가족, 남겨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에요?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 미련이에요? 어떤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부터. 내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라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어떤 건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이것이 차라리 몸이 사라지거나 의식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는 것보다 진지하게 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을 생각 한번 해보는 게 더 낫다고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진지하게. 내 가족이 있으면 사라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가족 때문이라도 난 사라질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가치 변화예요. 내가 존재하고 싶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누구나 다 가족 때문에 죽는 걸 싫어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와 그냥 막연히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건 달라요. 잘못하면 이제 성격 나오는데 이게 또 부부싸움 할 때 그렇게 나와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고. 내가 너만 없으면 난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혼자 망해 생각하는데 꼭 결정적일 때 그동안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오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상대방 상처를 건드리거나 이제 후회하죠. 이런 성격도 있어요. 사람들 보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 외에 외부가 있어야 되고 주변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고 싶어서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있고 싶어 한 만큼만 있다는 건 상당히 이기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있는 걸 위해서 있으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내가 있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있음으로 해서 추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추구하는 것은 대개가 다른 사람한테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남의 것을 보면서 내가 있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건 이기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에 다른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가장 가까운 건 가족이길 수도 있고 이 세상이기도 하고 상당히 퍼지겠는데 그렇게요. 내가 사라지는 거 하나 고민하면서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 자신의 욕망도 있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의 나에 대한 기대 아니면 내가 그로 인한 또 거꾸로 내가 그들한테 기대하는 거 이런 것이 또 내가 사라진 걸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기도 하잖아요. 몸의 확장하고 사라짐하고 연관하고 네. 비슷한 내용 같아요. 확장이라는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또 외부가 원해서도 아니고 둘 다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잖아요. 이게 확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확장이라 하면 의식 확장에서 내가 그 의식 확장이라면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의식이 어떻게 확장을 해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린 이렇게 주변과 관계해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물질적으로도 이 내 세포가 내 거 아니잖아. 이 탄소 조화물이라 하면 탄소가 보편적인 존재잖아요. 공이잖아요. 그렇게 한꺼번에 후려치면 전 여기서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갑자기 그건 비약이 돼버려요. 넘어가 버리면. 다 공이잖아요. 오늘 강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죽으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반로 떼버리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이게 공이라 해버리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공이라 해버리면 다 맞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설명한 게 없는 것도 돼요. 공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설명하진 않잖아요. 왜 그래요? 공한다면서요. 공하거나 공한다면서요. 날 공으로 했을 때 또 말하는 거 하고 내가 죽었을 때 라고 말하는 거 하고는 이제 또 의미가 엄청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같은 거야 되는데 사람들은 공이라고 할 때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요. 생각해봐야 그냥 그 개인적인 깨우침, 나는 공을 깨우쳤다고 그런 생각을 하겠죠. 상당히 이기적인 깨우침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 공은 문제가 아니라 너 공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것은 어떻게 하냐고요. 나 있고 없고, 그러니까 내가 공하고 싶다는 얘기는 나 힘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나 깨우치고 싶다는 거고, 나 열반 들어가고 싶다고요. 너 열반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너 열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변은 어떻게 하는 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라진다는 게 사라지는 것만 얘기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를 따지게 들어 시작하면 상당히 복잡한데 좀 따져보려 봤으면 좋겠다고. 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은 알아듣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따지질 않으니까 어디까지 공이고 어떻게 공이고 공이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 지금 당장 공이었을 때 나한테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고요. 간단해요. 엄마한테 나 공이야. 나 죽을 거야. 이렇게 한 대 맞는 거랑 똑같아요. 당장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당장 벌어지는 사건은 관심 없어요. 그냥 공이라면서 형이상학점 모호한 어떤 세계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도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그런 건 아무 도움 안 돼요. 말 그대로 망상이에요. 망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중에 예전에 이제 내 개인의 공에서 더 나가서 확장된 공이라는 개념이 나가는 개념인 것 같아서 공 하나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는 확장돼가는 말은 선생님 얘기하신 것 같고 맨 처음에 몇 년 전에 들었을 때에서 맨 처음 이해가 안 됐을 게 그러니까 내가 공인 걸 알고 상대방과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그 공인 걸 물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그 개념을 아까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세부적인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것까지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게 기본 습관이 사람들이 사고를 별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고들을 많이 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강의로 돌아가면 그렇게 사라지는 체험을 하지 않아도
사라진 것과 같은 원리를 이해하거나 그와 같은 깨우침을 가지려고 하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요. 옛날 사람 한 말대로 현자는, 현명한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안다면서요. 상근계, 하근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이게 아픈 만큼 성숙해야 되는 건지 안 아프고도 성숙할 수 있는지는 이게 얼마나 생각할 수 있고 얼마나 그 현실에서 맞게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면서 사고를 진행시킬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이치 파악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요. 경험하지 않고도 경험한 사람과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기에서 얻어낼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고하는 방법이요. 그런 사고력을 길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사고력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라진다는 게 그런 의미도 있다고요. 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또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또 내 사라지는 것을 전제하에 평소에도 행동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의지하지 말라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이기도 해요. 내가 사라지는 걸 전제하에 상대방도 항상 날 보고 있었어야 돼요. 언제까지고 내가 그들 옆에 있을 건 아닌 거고 또 항상 그들이 나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들도 그들 스스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걸 서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겠죠. 그것도 너무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른 걸로 인해서 집착하거나 상대한테 들러붙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깨우침과는 다르다고요. 일상생활에서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도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굳이 연인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음식도 똑같고 일상생활에 많은 것도 똑같아요. 금욕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지만 그것도 다 같은 얘기예요. 그 어떤 것이 그거이면 안 된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이미 없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나만 사라지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바깥 것이 사라지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음식, 내가 원하는 기호식품,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물,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사라졌을 때 내가 얼마나 고통받을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항상 그걸 견뎌가면서 견딜 걸 준비해가면서 사는 거라고요. 단순히 나 하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바깥이 사라진 것도 되잖아요. 논리를 바꾸면. 그러니까 바깥이 사라졌을 때 하늘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같이 무너지겠죠. 들고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데 뭐 어쩌겠어. 솟아날 거면 솟아나서 어디에 살게요? 세상이 없어졌는데 뭐 그렇게 꼭 살아야 되나? 그거 생각하시라고요. 항상. 그래서 돛 닦는 사람이 이제 자기를 고집하지 않거나 남의 말을 듣거나 그런 것이 왜 가능하냐면 자기를 사라지는 것을 전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고 내가 여기 있지 않을 거라고요. 변할 거란 말이죠. 그 다른 곳으로. 내가 다른 곳으로 변해간다는 얘기는 내가 나 아닌 것이 된다고요. 지금의 내 이 의식이나 자아를 이후에 고집할 생각 없어요. 이후에 제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는 다른 인간이에요.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아를 바꾼다고요. 자아가 바꾸면 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아가 없어진다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생각하는 자기 이 모습, 이 자아가 없어졌을 때 두렵지 않아요? 아쉽잖아요. 많이 아쉽잖아요.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닌 이 자아가 아닐 때 생각 안 해요? 생각해봐야 돼요. 그럼 이 문제가 또 심각해져요. 부부가 있는데 내가 이 자아가 아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니 여보 저거 가져오라면 너 누구냐고 할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나보고 시키냐고 할 거란 말이죠. 자아가 바뀐다는 건 다 바뀐 거예요. 차라리 사라지는 것보다 다른 자아가 된 게 더 두렵거나 무서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똑같은 거거나 아니면 서운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자아가 된 게 더 죽어버리거나 없어졌으면 그냥 죽고 없어졌다고 생각하겠는데 다른 걸로 변해버렸다면 저 인간이 아니면 저 사람이 저것이 저 물건이 다른 걸로 됐다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제를 항상 해야 된다고요. 어제와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내일도 다르고 항상 다르고 달라질 거라면서요. 그러면 달라진다고요. 나도 달라지고 여기 또 사물도 다 달라진다고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데요. 말은 쉽게 해요. 네오잖아, 네오. 새로워진다고요. 일신 하면서요. 새로워지는 거 다 안다면서요. 새로워지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새로워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 안 해보나? 얼마나 두려운데 이게. 못 견뎌요. 근데 쉽게 생각해요. 새로워져야 된다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나 달라졌다고. 달라졌는데 그걸 나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달라졌다고 누구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미 상대방이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해해주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런다고요. 너 누군데 나한테 말 거냐고. 에? 이미 전제가 이미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달라진 걸 주장할 수 없어요. 내가 달라졌으면 얘기하려면 내가 어떠한 부분은 나 외부에 누군가는 달라지지 않고 있어야 돼요. 에? 이상한 논리가 있잖아 이게. 내가 말 한마디 쉽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새로워진다고 얘기하니까 새로운 게 좋은가 보다 나도 새로워졌다고 얘기해요. 다 자기 편의로 이용하고 써먹고 끝난다고요.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깊이 사고해내고 얼마나 거기서 깊이 있게 의미를 추출해내는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관심 없다고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알아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 어떤 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획득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수도에도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체험한다, 이러이러한 경험한다, 이런 과정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거 경험하고 그거 하려고 애 무지하게 쓰고 또 어쩌다 한번 경험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교만해지거나 그러면서 뭔가 성취한 것처럼 착각하게 돼버리면 이미 끝났다고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도닦을 수 없어요. 방금 오늘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깊이 있게 알아내냐고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듬성듬성 공부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생각하고. 옛날 경제한 책 읽어봐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요? 그도 나름 엄청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그렇게 고민한 사람들이 쓴 책이겠죠.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그 소수의 사람만 깨우쳤을 것이고 그 소수의 사람만 글을 써요. 근데 요즘은 아무나 다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진짜고 뭐가 좋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나마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들이 쓰는 글들은 좋은데 그렇다고 글 쓰는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요즘 사람들은 아무나 다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옛날 책을 보면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민했고 노력했고 그 안에서 뭔가 알아내려고 추구한 게 엄청 많다고요. 그냥 듬성듬성 공부하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즘보다 더 노력해야 돼요. 지금 많은 정보를 쉽게 갖춰줄 수 있는데 옛날에 혼자 다 알아냈다고. 혼자 알아내야 되고 뭐 하나 알아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공부하면서 있었다고요.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그렇게도 한대. 대기는 돈 많고 뭐 보자고 먹여주잖아요. 요즘도 공양해주잖아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공양주가 따로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곳이 오히려 더 공부 못해요. 자기가 절실하지 않으면 그리고 다그치는 것이 없고 촉박하지 않으면 능력 개발이 안 돼요. 항상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당일치기 시험이 벼락 공부야. 그렇게 뭔가가 그렇게 내몰리지 않으면 머리가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너무 안이하고 편안하면 좀 능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이게 매저키즘이잖아요. 누군가 두들겨 패야 앞으로 간다고요. 다그쳐주고 뭐 해줘야 좀 이게 되는 것이 있다고요. 근데 자아가요. 새로운 자아가 없어지고 새로운 자아가 이제 생겼을 때 이 A라는 자아에서 B라는 자아로 바뀌었을 때 이 B라는 자아가 없어진 A라는 자아를 인식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A라는 자아가 있었다는 걸 인식을 하는 그 상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전생하고 똑같아요. 전생 자아 그리고 지금 내 자아 둘 간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모르죠.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자아가 됐는데 이 이전의 자아가 있었다더라요. 있었다더라. 뭐 어쩌겠어요. 내 과거 전생의 자아가 있겠죠. 그건 뭐 어쩌겠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그 자아가 와가지고 나한테 자기 자아를 지유시키겠다 하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아가 합쳐져 봐야 이 자아에서 지식이 하나 는 자아이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자아로 변했거나 그런데 그렇게 변해버리면 지금의 나와 또 상관없는 자아잖아요. B 자아는 A 자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없어요. 새로운 거니까. 상관이 있으려면 일종의 그 성향, 상관이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논리 여기 방금 아까 설명하는 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죽음이나 사라짐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단절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뭐 자아를 얘기하려고 할 때 갑자기 내가 다른 자아가 되진 않잖아요. 죽지 않는 한 또 죽어서도 그래요. 죽어서 다른 생으로 넘어오는데 넘어올 때도 넘어오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것도 그냥 무조건 남의 자아, 다른 자아가 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것도 방법이 있고 일종의 그 체계 그냥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해요. 자세히 설명하면 또 복잡해져요. 왜요? 다른 자아가 궁금한가요? 아니면 넘어갔을 때 기억은 할까 못할까 하니 그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과거를 기억한다는 게 기억을 말하는 건지 의식을 말하는 건지가 좀 그런데 기억만 과거의 것만 기억이 나는 걸 중시한다면 그걸 기억해서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보다는 의식 쪽이 더 많아. 네, 근데 의식이라 하면 다른 의식이잖아요. 그럼 내 의식이 없는 전제하에 다른 의식이 된다고요. 의식이 교차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의식이 교차돼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하나로 돼요. 얘도 나고 둘 다 나의 의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합쳐진 나겠죠. 이거저거 합쳐져서 내가 돼버려요. 그런 것도 사실 있긴 해요. 일부러 사용하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의식도 융합을 시키긴 해요. 근데 이런 거 설명하면 설명이 되나 모르겠네. 의식을 이 의식 두 개, 세 개 이상 합쳐가지고 하나 의식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위험한데 이런 거 설명하면. 해보셔도 되는 거예요. 예? 해보셔도 되는 거예요. 설명은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건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판타지잖아. 편집하겠습니다. 편집하겠습니다. 편집. 수준이 세다. 첫째 짜리. 합쳐짐으로써 더 좋아지는 것도 있는가요?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목적이 있으니까 합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합쳐지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합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건 주객이 약간의 혼돈된 것 같은데 나를 다른 의식에 붙여가지고 합쳐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건 원리로서는 가능한데 이게 쓰려면 쓸 수는 있다고요. 생각보다 그런 것들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네. 아무튼 의식이 다른 의식이 나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게 다른 의식을 접촉시켜서 붙여서 융합을 시켰을 때 생각보다 자기가 그걸 구분을 못해요. 다른 의식이 융합됐다는 걸 자기가 몰라요. 그 정도로 자기 의식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의식을 융합하면 왜 융합을 해야 돼요? 뭐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지식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더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 좀 더 쉽게 지식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니까 문제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고요. 왜 의식이 두 개, 세 개, 여러 개의 의식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의식이 되냐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돼버렸냐고요.
그 자체가 이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가능하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중인격자하고 같은 의미로 아니요. 그건 개인적인 이제 상처에 의해서 자기 의식을 구분한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의식을 붙여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도 그 본인은 그걸 몰라요. 왜 모르냐면 내 의식이 이 의식에서 저 의식 환기되잖아요. 계속 우리는 환기돼 가면서 의식이 진행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단절이 있어요. 이렇게 끊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이 이전에 내 의식을 내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이 이전에 지금 이전에 내가 어떤 의식이었는지 지금 이 순간 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뭔가 착각하는 것 중에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1분 전에, 2분 전에, 1시간 전에, 어제, 엊그제 나의 의식 수준과 의식의 성격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식이 뭐예요? 의식 어떤 걸 의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의식과 자아가 구분이 돼야 돼요. 자아하고 의식하고 구분을 하세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내 의식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게 원래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건지 원래 아니면 다른 것이 와가지고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똑같이 욕망은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싶다고 해서 없던 욕망이 생겼냐고요. 인간에게 없던 욕망이 뭐가 있어요? 살아다 보면 이 욕망 저 욕망 다 욕망해 봤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지금 그 욕망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게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게 너무 무디어가지고 의식이 조금 변했는데 그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의식이 나한테 융합됐을 때 갑자기 충격적으로 의식이 바뀌지 않아서 문제예요. 서서히 변해가요. 그래서 몰라요. 또 가랑비에 엎듯이 변해가지고 당연한 것이면 돼요. 대단히 이질적인 것이 들어와가지고 합쳐지면 뭔가 느끼겠죠. 이상한 걸.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이질적인 방법으로 또 접촉해 오거나 융합되어 오는 그 의식이 자기를 고집하려고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빼놓고 합치게 한다고요. 그러면 몰라요, 본인이. 게다가 의식을 빼도 몰라요. 합쳐도 모르는데 뺀다고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자기 자신을 관찰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제 의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내가 모르면 남이 어떻게 해도 나도 모르게 돼버려요. 이런 면도 있어서 위험하다고요. 설명해 주기가. 지식은 다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제 설명은 분명히 저는 경험이거나 할 수 있거나 일상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라고요. 이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말이에요. 가능하다는 뜻이 되잖아요. 또 할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거고. 그냥 이거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거나 이론적인 것만 설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말을 그냥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 의식도 이렇게 실체처럼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다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식을 넣다 뺐다 하신다는 그 말 자체가 네. 의식 그런 실체처럼 이제 다룰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네. 그렇게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뭐 저라고 해서 지금 이 의식이 계속 쭉 진행되냐면 저도 아니에요. 저도 여러 외부에 의해서 또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뭐에 의해서 의식이 바뀌어가요. 또 바뀌어간다는 게 유도돼 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의식들,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욕구들이 많아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제어된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서. 이 세상에 어떤 없던 사물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일종의 파급을 받아요. 근데 미약해서 자기가 그렇게 된지 모르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변의 변화로 인해서 의식이 변화가고 있는데 그래서 의식을 다른 것과 합쳐질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이미 변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의식으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약간씩 그걸 이용해서 유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다른 걸로 변해가게 만들고 있다고. 이게 일종의 의식 융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식 융합이라는 게 또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냥 두 인격을 합쳐버리는 것도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간단한 거고 더 많은 것들은 사실은 뭔지 모를 의식이 내 의식이나 여러분 의식에 접촉되어서 융합되어 가요. 아닐 거라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아까 그 글 보면 이제 명문으로 들어온 건 사람들의 2차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일종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의식이에요. 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가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떠올리고 머릿속에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서로 기분이 교차돼요. 이미 다른 사람의 의식이 내 의식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합쳐지고 있잖아요. 부부는 몇십 년 살아요? 20년 살아요? 30년 살아요? 아니 40년 살아요? 서로 섞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비이상하는데 다른 사람의 그 감정과 마음과 의식이 나와 계속 융합되고 서로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바뀐지 모르겠죠. 항상 자기는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바뀌는 부분을 모르는데 바뀌었어요. 달라지고 있고 섞여서 다른 걸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이상하다 얘기했는데 농담이긴 하지만 그걸 감당하고 있는 게 비위라서 그래요. 그걸 계속 비비는 다른 존재나 다른 것에 들어오는 걸 소화해야 돼요. 소화하지 못하면 탈나요. 정말 탈나요. 다른 사람이 생각이 들어왔거나 마음이 들어왔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배가 아프거나 배탈 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물질처럼 보여가지고 고체로 서로 완전히 구분된 것처럼 보면 다 구분된 건데 구분되지 않는 걸 보기 시작하면 다 꿈속에 있는 그거 같아요. 다 흐물흐물 서로 이게 저거 서로 간에 손댔고 발 섞여 있고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심한 사람도 있고 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의식적으로 구분한다고 그러면 그걸 지식적으로 분류를 해서 그 어떤 실체로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느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느끼는 경우에 이제 수련하다 보면 처음에 벌어지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외부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맨날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느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까탈스럽다고 하는 거죠. 성격이 까탈스러워서 그런 걸 하던 짓인데 갑자기 그걸 이상하다 하니까 하던 거라고요. 그걸 뭐 안 하려고 해봐. 안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섞이고 네가 나고 나가 난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요.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가는 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련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성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건데 받아들이는 방법이 달라요. 하던 짓인데 갑자기 이상하게 반응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공덕이라겠다고요. 착하게 살아왔어야죠. 그래서 이제 말은 농담처럼 얘기했죠. 착하게 살았어야 된다고. 그게 비위를 좀 강화시키는 게 살아왔어야죠. 사람들하고 소통 잘하고 대인관계 잘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해가면서 살아온 사람이어야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편하다고요. 그 얘기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자기만 그 궁시병 걸린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그게 성격을 이상을 못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면 갑자기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못 견뎌요. 진짜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건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없게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그게 오염이나 타당의 접촉이나 외부에 접촉하고 관계되는 거 아닌가요? 접촉은 항상 있는데 접촉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 또는 해석, 이해 그리고 이용할 거냐는 거예요. 이미 접촉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한 것처럼 어떤 경험을 하는 건 좋은데 그 경험을 내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고 이치를 어떻게 파악해낼 거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같은 건데 이걸 이해하면 이상하다고 하고 저렇게 설명하면 맞네요. 이렇게 같은 거거든요. 말은 바꾼 거예요. 의식이 합쳐진다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사람 갑자기 귀신 들리거나 접신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서로 얼마나 융합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융합되거든요. 그럼 이용한다는 건 이용 당한다는 얘기고 이용하나 이용당하나 그건 내가 이해하면 이용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해 못하면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주객이 어디 있어요?
절대적인 주관도 없고 절대적인 객관이 없다는 얘기는 뭐 이게 내가 주인일 수도 있고 주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용하고 이용당은 없어요. 이해하면 이용하고 있는 거고 이해 못하면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뒤엎고 그래서. 어렵다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또 얘기하면 어려워하는 게 성격인 건데 왜 어려워하냐고요. 그건 어떤 부분을 고집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이용당하기 싫어하는 성격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거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된다고요. 마음의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것도 자기를 고집하는 거라서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성격이 있는데 내 성격에 맞지 않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게 죽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다 그래요. 자기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죽어야 사나요? 네. 죽어야 사는데.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절대 이건 버릴 수 없는 자기 그 무엇이 있어요. 없다고 했는데 없다고 말하는 그게 이미 있잖아요. 제 말에 거부감 느끼거나 또 아니면 너무 당연시 맞아. 그게 무조건 맞다 하는 것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대단히 어렵게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데 다 똑같아요. 계속 그래요. 이러면 이런 것이 내 고집이고 저러면 저런 것이 내 고집이에요. 맞다고 해도 그게 내 고집이고 틀렸다고 해도 그것도 내 고집이에요. 결국 선택이 없는 것도 선택인 거니. 네. 평소에 선택 안 한 사람인 거잖아요. 선택 안 하면서 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또 질문. 질문을 끝내요. 10분 남았는데. 내 의식을 막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개로 나오고 실체화하거나. 내 의식이라고 하는데 내 의식 또는 마음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거나 헛짓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야.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뿌려가지고. 예. 생각도 정리하면 살아가라고요. 나올 때 나갈지 않을 때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서로 섞여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욕구를 일으키게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이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죠. 네? 이 자리가 선생님의 의식을 융합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원해서 그런 거. 그거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그리고요. 의식과 자아의 구분이 지금 굉장히 모호해져 버렸는데. 의식은 뇌가 하는 거고 자아는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내 고집이야. 내 정체성이잖아요. 의식은 정체성 아니에요. 그냥 안 자고 있다고요. 그게 벌써 안 자고 있으니까 의식이 있잖아요. 자면요? 자면 의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은 상당히 뇌의 문제인 거죠. 근데 자아하고 항상 같이 가고 있으니까 자아와 의식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의식은 자아가 없어도 의식은 있어요. 어린애가 아직 자기 자아가 불명하는데 의식이 없다고 할 거예요? 걔도 의식은 있어요. 자아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지. 자아가 없는 게 아니라 자아를 좀 요령, 그러니까 그 영리하게 제어 수단이 어려워서 없는 거죠. 자아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령이에요. 사는 요령을 터득하고 있냐 없냐예요. 개나 짐승도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내 주장하는 방법을 요령 있게 하지 못하니까 자아가 없는 것처럼 된다고요. 내가 걔하고 일주일 있어봤는데 불편해 죽을 뻔했어요. 왜요? 왜냐면 감정이 있어요. 뭘 요구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전 저로 있고 싶은데 걔로 있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걔하고 관계를 계속 생각하면서 있어야 돼요. 걔도 뭔가 계속 요구하거든요. 요구만 할 줄 알지 이게 절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워하잖아요. 참는 거나 지금 내가 뭔가 요구해도 되는지 요구하면 안 되는지 이걸 구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요령 있게 자기 욕망을 이렇게 그 요령 있게 주고받는 거 아니면 절제하는 거 사람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네. 집요하던데요. 기억을 잘해요. 오랫동안 기억해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어제 안 해준 거. 이상하게 이게 별나던데. 기억 열심히 하고 있어요. 떠내놓고 그러니까 가둬놓고 나오면 생각해요. 있던 게 없으니까 짜증나 낸단 말이죠. 어차피 걔 입장에서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놀아주던 게 없어버리니까 짜증나가지고 그거 보내요. 그것도 불편해요. 기억을 해요. 걔들도 짐승들도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좋아한다는 거야. 좋게 한다는 거. 감정 폭발해요. 엄청나게 감정 폭발해요. 그래서 성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적인 짜릿함이 일어나는데 이게 성욕에서 일어나는 욕구인데 걔들이 사람들하고 놀 때 그런 감정이 일어나요. 그러면 불편한 줄 알아요? 진단 나갈까요? 그 선생님 의식의 융합이라는 것이 예. 일종의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의 쇠뇌와 같은 것 아닐까요? 누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쇠뇌라는 표현은 좀 무섭긴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예. 네, 세뇌예요. 근데 뭐 좀 넓은 의미로 세뇌죠. 또 순하게 얘기하면 암시예요. 뭐 일상생활도 많이 일어나고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언론도 다 세뇌고 암시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다 암시예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그런 사건을 보면서 내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 자기가 변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 하잖아요. 계속 주변에서 어떤 사건, 어떤 것을 보고 뭘 부족하고 내가 의도해서 책을 보고 지식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원해서 세뇌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데 세뇌 당하기도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넓게 의미하면 세뇌가 된다고요. 그럼 의식이 깨어 있다는 것은 자아 정체성을 정확히 우리가 뭐 그 세상을 보는 증거를 자기 안에 정확히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세뇌를 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확히 보는 것이 이제 의식이 깨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까 말한 대로 저도 세뇌 당한다고요. 그래서 세뇌 안 당하거나 뭐 내가 그거 선택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세뇌 돼도 상관없다고요.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세뇌 당하든 암시 당하든 의식 융합 당하든 간에 그 영향을 계속 오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것이 어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 정확하게 말하면 완벽하게 세뇌 당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내가 다른 것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느 지나치게 세뇌 당하거나 지나치게 의식 융합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당하려면 나름대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가르쳐주는 게 우선은 수련의 초기예요. 자기 정체성 확보시키는 건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 다음에 얼마나 계속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나한테 주입되어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암시 당해서 세뇌 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정해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요. 이건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정해놨으면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세뇌가 지나치게 심해진 거예요. 내가 사는 것, 내 목적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 주면은 유혹을 해요. 못하게. 어떤 이유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암시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날 행동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버티려면 내가 목적을 명확하게 두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우선은 돼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좀 어느 정도 그걸 해치지 않는 정도의 세뇌는 받아들여요. 그 너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하는 것도 외부와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의견을 나누고 대화하고 소통한다는 게 상대방의 그 뭐 지식을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거 고상하게 하는 거고 상대의 의식이나 그 상대의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와 똑같아요.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기분이 들어와요. 기분이 들어오면 나한테 에너지가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그 무엇이에요? 정보가 있어요. 기에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뭐예요? 그 사람의 자아이거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그 정수와 엑기스라고요. 이 기운이라는 게. 마음을 열어보는 걸 느껴보면 그걸 알게 돼요. 상대와 대화할 때 상대와 마음이 서로 통하잖아요. 이 통할 때 들어오는 게 상대의 정보예요. 지금식에 의하면 의식이라고요. 상대의 의식이 내 몸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귀로 들어서 아니면 글로 읽어서 상대방의 그 지식이나 그걸 이해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마음을 열면서 들어오는 기에 의해서 내가 배운 거에 돼버려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면 기 들어오는 게 더 중요시 여겨요. 귀로 듣거나 지식을 듣는 거는 우리는 생각보다 그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귀로 듣고 뭔가 의식,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들어서 머리가 이해해서 내 말을 이해했다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제 기운을 받아들여 가지고 제 것을 자기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근원적인 문제예요. 이건 신체 아니면 내 의식 이전에 그 하부구조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의식은 상당히 상부구조예요. 그래서 상부구조의 의식이 더 더뎌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제 얘기를 듣는 방법으로 암시당하는 게 더 확실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부구조에서 이미 저 밑바닥에서 서로 융합되고 있는 그것이 더 먼저예요. 그래서 당연히 암시당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아무리 깨우쳐도 넘어가도 서로 간에 융합돼야 될 건 융합돼야 돼요. 융합되지 않는 부분과 융합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까다로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기 주장이라든가 자기 옳다고 여기는 것을 너무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건 그래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만 하기 위해서 조금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외의 것은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해주는 대로 다 해주는 건 그래서 그렇죠. 받아주는 거예요. 질문 드려도 되나? 그건 일종의 감화와 같은 거군요. 의식 이하에서. 네, 그렇게도 설명해요. 네. 그렇게 설명한 데가 있어요. 감화시키는 데가. 또 좋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다른 것처럼. 감화가 되는 거죠? 의식이든 무의식적인 그냥 그래요. 감화를 상대방이 의식 못해도 감화라고 해요. 무의식적인 것이 감화하고. 글쎄요, 감화를 의식적인 부분으로 쓰는지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쓰는지 모르지만 다 되던데. 예, 다 하고. 저는 감화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화되면 안 되는데. 아니 저는 뭐 블로그 글부터 감화되고 있어요. 감화시키는 건 또 다 낚시라고 했잖아요. 상대가 원하는 것이 해줄 뿐이죠. 제가 낚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화당한 것 같은데. 네, 저도 항상 그걸 느낀다고 생각한 것
그것도 생각한 거죠. 내가 떠드는 게 누군가가 분명히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사람 만나면서 생각한 건 그거예요. 아, 지금 왜 준비가 안 되거나 공부를 여기까지 안 했을까 생각하면 남이 해줄 거니까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제가 좀 생각이 많아가지고. 진짜 맞는 거 4시에요. 여기까지.